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9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98번째 이야기는 해겔의 정신현상학, 논리학을 일지와의 접점 찾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해겔의 정신현상학, 논리학을 통해서 일지상학과의 철학적 접점을 탐색해 보면 이 둘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의식의 통합, 존재의 근원, 그리고 진리의 자기 현현이라는 주제에 놀라운 비슷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신현상학과 일지의 접점으로는 정신현상학은 의식이 감각적 인식, 경험에서 출발해서 자기의식, 이성, 정신, 절대지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나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요? 진리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예요? 신에게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한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지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정신현상학인데, 이 여정은 일지의 멈춤과 통합 개념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일지에서의 멈춤이라는 것은 생각의 끝에 다다름이죠. 이 다다름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일치 현상을 겪는다는 거예요. 일치 현상이라는 것은 절대, 여기에서의 그 정신 현상에서 절대지라고 얘기하는 이거와 일치되는 개념이에요. 절대지와 일치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통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나 아니면은 일지사상이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요약을 보면 해겔 정신현상학은 의식의 경험을 통해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경험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디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의식은, 이건 나를 아는 것은 타자와의 대립을 극복하며 성장합니다. 타자와의 대립을 극복하며 성장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에요? 이 자리이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지는 모든 분야를 극복한 통합적 인식이 됩니다. 절대지라는 형태에 있어서는 이게 동양으로 얘기하면 국리에 다가갔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하면 경물치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경물치지를 했다는 것은 생각의 끝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 끝과 우리의 절대 상황과의 일치되는 작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천인합일의 경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뭐예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서 절대지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왔다. 이제 일지사상을 볼까요? 생각이 멈춘 자리, 그러니까 생각의 끝에 다다랐을 때 직관 체득적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이때 우리는 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출탁동시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나와 진리가
일치감을 통해 내면과 외부의 통합적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지는 유형과 무형의 통합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지라는 거는 결국은 뭐죠? 누가 일지 상태가 돼요? 형이 되죠? 형이 되고 이게 상이고 이게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물과 우리는 천인관계해서 이게 결국은 이건 천인지 해서 이게 모두 발음으로 일치된 상태, 그것이 통합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일지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음을, 존재의 정의라는 것은 발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발음을 유지함으로써 발음을 유지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형태별로 보면 첫 번째 이 칸은 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 칸은 이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관, 객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적 인식, 그러니까 일지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일지 상태. 그리고 이거는 변증법적, 이거는 발음을 유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조화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은 의식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나를 알고 타자와의 대립을 극복하는 이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절대지에 도달을 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이상사회를 실현합니다. 이상사회는 절대지의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지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가 제자리에 정의되어 조화를 이루는 상태와 철학적으로 상통합니다. 정신현상학에서 절대제를 이루는 과정과 일지사상에서 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엔 동일해 보입니다. 자, 논리학과 일지의 접점을 볼까요? 예, 우리는 지금 해겔의 정신현상학 같은 경우에는 나로 출발해서 절대지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이 구현하는 절대의 이상사회를 나가는 하나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논리학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의 헤아림입니다. 이게. 예, 따라서 이거는 숫자 또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요? 진리를 어떻게 표현해 나가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논리학은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유의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존재를 도출하는 철학입니다. 사유의 가장 순수한 형태, 이게 뭐예요? 이게 오염되지 않은 거죠. 오염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어지선이에요. 이게 지어지선, 지어지선, 직한 선에 머무른다. 곡도선 머무른다.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지선. 그래서 이 구조는 일제의 무규정적인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입니다. 무규정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무규정적인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 또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무규정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규정적이라는 거는 진리가 무슨 모습이지요? 라고 했을 때 진리는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무규정적인 자리라고 했을 때 이런 공의 모습을 얘기해 주잖아요. 말로 하면 그것도 잘못돼 있고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잘못돼 있고 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도 결국에는 언어와 일치되는 작업을 했다가 결국은 그 작업 이전의 내용이 과연 뭐지라고 해서 언어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자, 해겔 논리학 요약을 보면 순수 존재에서 출발하여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자, 순수 존재에서 출발하여 개념으로 이 개념이라는 건 논리로 발전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순수 존재에서 본질 개념이 변증법적 전개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라고 해요. 모든 규정, 우리가 이미 어떤 것을 규정을 했어요.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 이외의 것은 법 이외의 것은 이 법을 뭐예요?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정을 했을 때 그 규정은 또 다른 부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변증법적인 이게 정반합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자기 파악으로서의 개념이 우리는 논리의 개념이다. 일지는 어떤가 봅시다. 생각의 멈춤 자리에서 생각의 끝에서 체득적 인식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생각이 멈춘 자리는 오염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 존재에서 우리는 체득적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개념화는 아니지만 이게 개념화는 아니지만 내가 체득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념이니까 언어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건 뭐예요? 몸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중에 가장 정확한 언어는 제가 보기에는 몸짓일 수도 있어요. 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유형과 무형의 통합적 인식의 구조입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유형과 무형의 통합적 인식이라는 것은 유무형을 모두 통일된 형태에서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있는 거와 없는 거에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식 구조를 누가 가져요?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갖는다. 이때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지혜의 발현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일지사상은 뭐예요? 실질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실질적이고 실천적. 어떤 개념적이고 가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멈추는 생각의 끝에 다다랐다는 것은 기존 사유의 부정이며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있음을 사고하는 과정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 있음을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통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일지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는 존재의 문제를 직관 체득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득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긋남이 없이 잘 설명을 했을 때 일반인들은 이걸 뭐를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믿어야 합니다. 이때 믿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칫하면 이것이 종교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사대 성인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살아온 행적에 있어서의 그 믿음으로 인한 한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형태의 단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은 사유는 존재다 그랬어요. 이성적인 게 현실적인 거고 현실적인 게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해겔은 사유라는 것을 이성으로 보이고 존재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규정적인 존재로부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겔은 핫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 무엇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 무규정적인 존재로부터 모든 범주를 도출한다. 얘는 일지가 말하는 멈춤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통합적 인식과 철학적 구조가 유사하다. 자 봅시다.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그랬어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나와요? 이게 현실에 있어서의 변증법이 여기는 변증법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겔 철학의 핵심 통찰은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변증법인 정반합의 논리가 있다. 이 정이 뭐예요? 모든 규정이고 이 규정은 부정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복된 것이 우리는 합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는 부정이 되죠. 그러면서 새롭게 또 부정이 된 상태에서 반이 일어나고 반이 일어난 상태에서 또 극복이 되면 합 이렇게 되고 이 합이라는 것은 진리에 가까이 가는 작업이에요. 가까이 가는 작업. 이 유명한 명제는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라는 명제는 스피노자에게서 유래했지만 해겔은 이를 변증법의 핵심 원리로 재해석하여 철학적 사유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무언가를 규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넘어서 존재와 사유의 본질적 운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요거는 이제 1편의 의미죠. 뜻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편협함이지만 이건 뜻을 넘어서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존재와 사유의 본질적 운동을 설명하는데 얘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것 기본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규정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은 예를 들면 이것은 책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책이 아닌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책이라는 규정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답을 우리는 책이다 하는 거죠. 책이 아닌 것을 얘기했을 때 아닌 것을 다 빼 나머지는 뭐죠?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식 변증법에서의 역할은 해겔은 이 명제를 단순한 논리적 구별이 아니라 존재의 자기운동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규정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의 계기를 포함한 역동적인 과정이다. 어떤 것을 정해놨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부정의 계기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규정되면 그 규정은 곧 자기 한계를 드러내며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부정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전개를 이어지며 개념은 자기 부정을 통해 더 높은 진리로 발전한다 이 얘기예요. 불교에서 볼까요? 불교에서 이 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죠?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 지속되면 그걸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에 들었다 하는 얘기는 절대 자유를 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정반합은 결국은 뭐냐면 고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고에서 깨달음을 향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더 높은 진리로 발전한다는 것은 최고의 궁극의 진리에 이르러면 이것은 여기에 부정의 계기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부정의 계기가 사라지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윤회가 끝난다. 윤회가 끝난다.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철학적 함이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초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진리는 모순을 통해 드러나고 어떤 개념이 자기 안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한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발전적이 된다. 발전적이. 이렇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점차 나아진다. 또는 개선돼 간다. 이렇게요. 따라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라는 변적법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실체 개념을 넘어서 살아있는 사회의 운동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는 말은 사회와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뭐예요? 변화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며 발전한다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이 발전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불교로 얘기하면 이게 해탈까지 가야 돼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뭐가요? 이게 윤회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윤회를 끊는다. 윤회를 끊으면 뭐가 되죠? 지금 변증법의 지속적인 것들이 여기에서도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은 예술, 윤리, 정치, 심지어 일상적 사고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발전하려면은 지금 불교에 있어서의 그 과정 뭐죠? 이 해탈과 열반과 그래서 윤회를 끊는 그러한 과정이 윤회가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절대지 상태에서 머문다. 절대지 상태에서 머문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공자에 의하면은 이게 나이 70에 이순이 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종심소욕, 부류국라고 얘기하는 게 이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해요. 언어의 표현이 틀렸을 뿐이지. 그리고 이미 새로운 철학 없어요. 이미 동서양에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사회의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뀐 환경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뭐 색다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제가 보기엔 색다른 거 없습니다.
철학적 통합의 가능성. 일주와 해결의 철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사형 철학의 통합적 가능성 보여준다. 일주와 해결의 철학은 둘 다 뭐예요? 이원론의 극복입니다. 이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론론 주장. 그래서 이거는 주관과 객관의 통일을, 일지는 유형과 무형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죠. 이론론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철학. 둘 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나를 알고, 나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실현하는 과정을 중심에 둡니다. 나를 알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자리이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진리의 형연, 진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운동과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음을 체득하여 우리의 지혜의 발현으로 뭐가 지혜의 발현으로 자리 이탈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진리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현현이라는 건 진리를 우리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나를 아는 거, 이게 진리의 실타래를 잡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실타래 속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을 인지하고 여기에서의 실타래에 인지된 것을 바탕으로 지혜가 발현이 돼서 그 실타래에 있는 실로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자리이탈이에요. 해겔의 정신현상학이 자기의식의 장이나 논리학의 존재론 부분을 연관하여 일치사상과 구체적 비교를 하면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장, 논리학의 존재론 이 부분은 일치사상과의 철학적 접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이게 핵심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신현상학부터 봅시다.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과 일치사상. 해겔의 자기의식의 장은 나를 안다는 거죠. 나를 알아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있어서의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과정인데 그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절대지 과정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기의식장은 의식이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결국 절대지에 도달하는 과정,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때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기 의식이 자신이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이러한 교육이 있죠. 이게 뭐야? 하부터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유래한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 방식이 하부르타인데 이게 이 도달하는 과정이 하부르타 방식입니다. 내가 주장을 하면 상대가 반론하죠. 반론을 하고 또다시 내가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합일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정, 반, 합이라는 변증법 논리로 다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 논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적용하면 모두 100%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근데 꼭 이게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이미 동양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 도교, 주여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의 사고는 동양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어서 서양식 사고에서 좀 이렇게 격리돼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서양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표현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의 언어로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핵심 비교를 볼까요? 해겔의 자의식 그랬어요. 자의식은 타자와 대립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 하브르타 교육에서의 입장이죠. 예. 내가 상대와 여기에서의 합일되는 그 이해를 얻으면은 이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찾는 것이다. 진리 추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화는 뭐죠? 우리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 추구예요. 의식은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갑니다. 의식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뭐죠?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병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되는데 이게 극복이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이론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론론적 사고를 했을 때 우리는 일치감을 갖습니다. 일치감을 가지니 우리는 다른 것과 통합이 쉽게 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의식의 운동을 통해 드러나고 자기의식은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자기의식,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죠.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깨달아서 해탈이 돼요. 열반에 이르면 절대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 절대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이게 뭐를 끊는다고 그랬어요? 윤회를 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 기준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게 자유 실현이 있어요? 없어요. 망나니가 나올 뿐이지. 그 다음에 일지사상 졸탁동시죠. 나와 상대가 일치되는 작업이 뭐예요? 졸탁동시예요. 그래서 내면과 외부의 동시적 깨달음. 존재는 정의를 통해 조화를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정의를 통해, 그러니까 이 존재가 무슨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는 뭐를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과 위치를 각각 정해진 위치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진리는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직관이 됩니다. 생각이 멈춘 자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치 상태라고 그랬죠. 일치 상태에서는 우리는 진리의 발을 거치고 우리의 현실에도 발을 거치어 있는 것이 일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실천하는 인간이 세계를 바로 세웁니다. 자기의식은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인데 이때의 조건이 뭐예요? 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지사상에서는 뭐예요? 이 조건이 되어서 실천하는 인간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적 존재이기보다 이 실천하는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겔은 의식의 변경법적 운동을 통해 자기와 타자의 통합을 이끌어내며 이는 일지에서 말하는 존재의 정의와 조화, 철학적으로 상통을 하게 돼 있다. 자, 98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